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게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냐?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되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야.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안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 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개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의를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니 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결혼 5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경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임신과 동시에 사건이 시작되던 날이었네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알려주었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많이 서운하던 순간이었죠. 남편 말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를 바라보던 시선의 느낌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몸으로 직감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양가 집안의 축하를 받아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임신을 했다는 걸 알려준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릴 정도로 이상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당신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려준 순간부터 지금 나랑 계속 거리를 두고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당신이랑 거리를 둬? 임신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요즘 잠도 못 자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어제 산부인과 다녀온 거 몰라? 이젠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네. 내가 임신 호르몬 불균형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어제 얘기했었잖아. 전날에 나눴던 대화인데 벌써 까먹었다고? 아직 정신없어서 그렇지. 회사 일도 바쁜데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왜 계속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건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은 저랑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대화를 단절시켰고 곧바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자들은 배우자의 사소한 감정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남편의 행동들이 점점 더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분명 저에게 말하지 못한 다른 문제거리들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어느 날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 소리가 들려 서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본 순간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평소에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 되려 결혼 생활할 때 부부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핸드폰을 잠근 순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때부터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네요. 요즘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회사 일이 많이 바쁜 거야? 그래도 늦을 것 같으면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일이 그럼 쉬운 줄 알아? 밀린 업무 처리하려다 보면 늦어지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있었던 거야. 한동안은 계속해서 야근해야 되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도록 해. 혼자 있는 게 그러면 처가댁에서 한동안 지내던지. 솔직히 당신 임신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 거 힘들어 하잖아. 산부인과에서 유산기가 있다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그래서 지금 일까지 쉬고 있는 거잖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이참에 장모님 댁에 가서 푹 쉬다 와. 알겠지? 왜? 나를 꼭 보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날 사랑하기는 하니? 남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된 게 당신은 임신하고 나서부터 더 무관심해지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정말 당신 바람 피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바람? 정말 어이가 없네. 당신은 그럼 언제나 나를 대할 때 한결같아?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한 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제발 적당히 좀 해. 남편은 내가 바람 피우고 있냐는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숨이 막힌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술에 잔뜩 취해서 곧바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냉전이 흘렀고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 일단 머리 좀 식히려고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간다는 문자 한 통 남겨놨는데도 잘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 없었고 이대로 계속해서 결혼 생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돌아오는 주말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혼자 지냈다고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를 하던 도중 저희 집에 처음 보는 머리카락이 침대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한 올 한 올 떼어내며 제 얼굴은 점점 굳어지게 되었고 노란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알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급해진 마음에 현관에 있는 신발을 들고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요동치는 심장과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안방으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서둘러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게 되었고 곧바로 방문이 열리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의 대화에 입을 틀어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축복이는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루빨리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게 쉽게 처리가 되겠어? 그 여자도 임신했다며. 그래도 내가 임신 주기는 훨씬 더 빠른데. 그러니까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나도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아? 이혼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내가 효진이 너랑 만나는 거 대충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쉽게 밝혀낼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면서 만나고 있는데 안 그래? 진작에 처가에 보낼 걸 그랬어.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생각했는지 몰라.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내고 있잖아. 집에 오기 전에 연락 달라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있어도 돼. 그런 건 철저하게 지키는 성격이거든. 그런데 저번 주에 어머님이랑 저녁 식사했을 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던데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
좀 놀라긴 하시더라. 그래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셨잖아. 당신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신 집안이 훨씬 잘 사니까 거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던데? 내가 얘기했지? 엄마는 명품 가방 하나면 끝이라고. 얼굴 보자마자 명품 가방 밀어주니까 금세 밝아지셨잖아. 그럼 우리가 합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겠네? 어차피 위자료도 얼마 안 하잖아. 말 나온 김에 이번 달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 남편과 상간녀의 경악스러운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거친 숨을 진정시키는데 한계에 도달한 나머지 결국 장롱문을 박차고 남편과 상간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네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서 둘은 비명을 지르며 놀랬고, 참고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킨 상태라 이성을 잃어버려 저보다 배가 부른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당황했는지 저를 분리시켜 놓으려 했지만 이미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아 버린 터라 남편 혼자서 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말릴 수 없다고 판단한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처음 당해본 배신감도 컸지만 그거보다 더한 행동을 저에게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어디서 지금 효진이 머리를 잡아? 뱃속에 내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뭐라고?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내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일 수 있어? 그것도 모자라 내 얼굴에 손을 날려?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하지 마. 오늘 끝장 볼 줄 알라고. 인간도 아닌 더러운 것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엄연히 따지고 들면 내 돈으로 마련한 내 명의의 집이지. 이게 왜 당신 집이야?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더럽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더 더러운 거고 추잡한 거야. 어차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 그냥 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양가 집안 다 불러서 뭘 좋은 꼴 보겠다고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는 걸로 하자. 적당히 위자료 지어줄 테니까 내 집에서 그만 난리치고 조용히 나가.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호의야. 어떻게 이런 성격 더러운 여자랑 같이 붙어 살았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차라리 잘 됐네. 우리가 합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졌잖아? 저기요, 이 사람 말 안 들려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잖아요. 여기에 있는 짐들 싹 다 폐기 처분할 거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있으시면 챙겨서 나가세요. 지섭씨, 나 여기에 있는 가구며 생활용품들 싹 다 버려도 되지? 저 여자가 사용했던 것들 전부 찝찝해서 하나도 사용하고 싶지 않아. 안 그럼 차라리 이 집 처분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어때? 제가 앞에 있는데 둘은 벌써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 집에서 나와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곧바로 남편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는 상태였고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인기척 또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대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부인,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서방이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리를 분질러 놔도 모자랄 판에 둘을 받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결혼을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앞에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 박사 집안이랑 조대졸자 집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결혼도 안 받아주려다가 내 아들이 처음에는 워낙 좋다고 따라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건데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들어오겠다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시지 말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래서 못 배운 집안과는 엮이지 말아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격식이 없어. 예, 너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두려워서 그래? 만약 태어날 손자가 아들이라면 우리가 데려가 키울 생각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 아들 피가 섞여 있으니 당연히 머리도 좋겠지. 저희가 이 정도 배려해드렸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위자료도 챙겨주고 손자까지 우리가 키워주겠다는데 이만한 파격 조건이 어디 있어요? 너도 그냥 결혼 체험했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더 추한 걸 보기 전에 그만하거라. 아빠는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한순간에 남편과 시부모께 뒤통수를 맞아버려 그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빠도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의 태도 때문에 더 추한 꼴 보이지 말자며 서둘러 이혼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처벌을 받는 건 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배신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네요. 그리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의 통증이 자주 오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도 최대한 진정이 필요하다며 자칫하다가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에게 받았던 배신을 속으로 삭혀야만 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만삭이 되면서 출산까지 하게 되었네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 없이 홀로 고통을 참아대며 힘겹게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출산했지만 앞날이 막막했어요. 남편과 이혼한 환경에서 아이가 잘 자라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되니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던 도중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고 저는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태어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남편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찾아와서 아이를 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돌발 행동을 저질렀고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가게 되었네요. 급하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저를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잘 키워줄 테니 너는 앞으로의 인생이나 걱정하거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들이면 데려가겠다고. 어차피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새아가도 몇 달 전에 출산을 한 터라 모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둘 다 키울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 살 길이나 알아보도록 해라. 그래도 내 아들 닮아서 인물은 좋더구만.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누가 키운다고요? 이건 명백히 범죄인 거 모르세요? 저는 그이랑 이혼을 했다고요. 모든 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산후조리원에 찾아와서 보호자라고 저 사람이랑 같이 와서는 내 아이를 데려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만 돌려주시면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당신이 낳았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신 착각이고 나에게도 충분한 권한이 있는 거라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안 되잖아.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손길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가도 결국 아이는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어디서 되도 안 되는 말로 물고 늘어지려 하는 거야? 빨리 내 아이 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봐주겠다잖아. 효진이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저는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이끌며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시모와 남편을 밀치고 시댁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시모가 현관문을 쾅 닫더니 날 짓누르며 발길질을 하셨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네요.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법적인 절차대로 해보라면서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저에게 전부였던 아이까지 뺏겼다는 거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오열을 하며 현관문을 쉬지 않고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너덜거린 상태로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과 동행을 하니 그제서야 시모는 문을 열어주셨네요. 시댁 식구들도 경찰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했고 일단 이혼을 한 상태에서 동의도 없이 산후조리원에서 무조건 아이를 데려간 건 범죄에 해당된다며 문제가 커지려 하자 그제서야 시모는 제 아이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법적으로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며 분노하셨고 그렇게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몇 번의 법적 공방이 진행이 됐지만 일단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관계로 시모의 소송은 패소하게 되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시모는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결심 하나로 끈질기게 늘어졌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입김을 불어넣었는지 제 아이가 들어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고 남편은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친자 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거였기 때문에 상간녀의 판단이 한편으로는 고맙게도 느껴질 정도로 시댁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시모와 상간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몰골도 말이 아니었지만 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조차 섞지 않고 현관문을 다시 닫으려 하자
시모가 문을 닫지 못하게 몸을 밀어내며 저희 집으로 무작정 들어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찾아왔는지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5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겠지만 우리도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 오죽했으면 너한테 찾아왔겠니?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우리 사정 좀 들어주렴. 일단 들어보고 판단해도 되잖아. 우리 손자가 글쎄 폐결병에 걸렸는데 골수 이식을 받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가족들 중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지 검사를 받아봤지만 전부 다 불일치가 나와서 지금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에 이러다 내 손자가 떠나갈까봐 너무 두려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다. 사람은 기적이라는 게 있잖니? 혹시 아니? 너랑 특정 유전자 검사 일치가 나을 수 있을 기적이 찾아올지. 그래서 이렇게 검사 한번 받아봐 달라고 찾아오게 되었다. 당연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검사도 받기 싫겠지만 이 문제는 아이의 문제잖아. 만약 검사 결과 조직형의 일치로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섭섭지 않게 너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마. 제발 부탁이다. 골수 이식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그냥 맨입으로 검사 받아달라는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돈을 좀 가져왔는데 받아줄 수 있겠니?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한 번만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검사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같은 엄마 입장이니까 제 심정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아이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딱 한 번이면 되니까 골수 이식에 적합한지 한 번만 검사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시모와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에 화는 금방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골수 이식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모와 상간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졌고 저에게 건네준 돈 봉투를 다시 시모에게 돌려준 뒤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달라고 몇 번이고 현관문 앞에서 애원하시다가 시모는 상간녀를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골수 이식을 받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적이 찾아올 거라는 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기적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지금 제 옆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검사는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한테 잘못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네요. 지긋지긋한 인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시작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도 저희 집에 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에 남편이 쓰던 방을 시모가 열대어를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곳에 작은 어항 몇 개 가져다 놓으시더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는지 수족관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방 하나를 전부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족관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애지중지 키우셨죠. 시모는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셨는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하셨던 취미가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셨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 대형 수족관이 있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셨고 심각해진 분위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말리게 되었네요.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정집에서 누가 이렇게 크게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그만둬.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그리고 소음도 너무 심하다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값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지금 거실에다가 수족관을 더 추가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들 없는 집안이 적적하다고 해서 마음 좀 편하게 해주려고 봐줬더니만 점점 도가 지나치잖아.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수족관들 전부 다 정리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 나이 먹고 취미생활 하나 겨우 찾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이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는 절대 열대어 키우는 거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은 시간만 되면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나는 이런 것도 못해? 골프 장비의 크게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고작 전기세, 수도세 얼마나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화내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아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너 결혼하고 방이 비어지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마음도 공허해서 겨우 취미생활 찾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한평생 집안일만 죽어라 한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그래요, 아버지.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나에 몰두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좋아하시는 건 원 없이 해드리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였다면서요. 고지서 보니까 요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구만요.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 수족관에 산소 공급하는 기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 줄 알아? 저녁만 되면 머리가 깨질 정도라고. 차라리 다른 취미생활을 알아보던지. 얼마 전에 물갈이 해준다고 난리치다가 수족관 깨져가지고 바닥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 줄 알아? 몇 달 동안 열대어 키워봤으면 만족하잖아. 차라리 나랑 골프나 배우든지 하라고. 시부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여지셨고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집안의 차단기를 차단하셨고 순식간에 집안이 어두워지면서 시모는 열대어가 죽을까봐 이성을 잃으셨어요. 그동안 자식처럼 키웠던 열대어인데 시부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었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위험해질까봐 남편이 차단기를 다시 올렸고 시부는 함께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리셨네요. 결국 시모는 원하는 거 하나 하지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셨지만 남편이 쓰던 방도 모자라 거실에까지 수족관을 들여놓으려고 하시는 건 저도 지나치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열대어에 집착을 하셔서 더 이상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며 당황할 정도로 열대어에 푹 빠지셨고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별거를 하게 되셨어요. 시부는 집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물 비린내가 난다며 지긋지긋하다고 별거를 택하신 뒤로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부가 집을 떠나시게 되면서 시모는 거실에까지 전부 수족관을 들이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좋지만 집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수족관으로 꽉 채우시는 건 화재의 위험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지금 전기선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산소 공급기도 가열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물 온도까지 맞춰야 해서 예열하는 장비에도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잖아요. 아빠가 걱정하시는 만큼 저 또한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수족관을 꽉 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하시는데도 하루 종일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서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들 말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모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듣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고 수족관을 만지는 것조차 예민하게 행동하셨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시모의 손에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시모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수족관 외에 다른 대화는 크게 예민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열대어로 채우시려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왠지 핑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푹 빠져 있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수족관들을 관리하시다가 무리가 오셨는지 시모는 몸살이 나셨고 도움을 요청하시던 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감당할 수 있으실 정도로만 적당히 키우시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것부터 처리해 나갈게요. 아버지도 엄마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너희 아빠는 언제나 말뿐이야. 걱정된다면서 한 번이라도 집에 온 적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할 건 별거 없다. 그냥 열대어들 먹이나 조금씩 챙겨주면 된다. 다른 건 너희들한테 말해줘도 모르니까 먹이만 주고 돌아가라. 어머님, 그럼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어때요? 그럼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시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내시다 보면 취미생활로 시작하셨던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시모는 혼자 할 수 있다며 다른 건 시키지 않으려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키우고 계신 열대어가 까다로운 종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 될 때마다 시댁에 찾아가 관리하는 걸 도와드리게 되면서
시모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고 주말에 잠시 지인분들과 약속이 있다며 금방 오신다고 저에게 대신 부탁을 하시길래 혼자서 열대어를 관리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말에 급히 회사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겨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시댁에 오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죠. 그렇게 혼자서 시부에게 배운 대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손봐주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제일 큰 수족관이 더럽다는 게 눈에 들어왔고 이왕 온 김에 물갈이 해주면 시모가 좋아하실 것 같아 수족관에 물을 빼고 이끼가 낀 곳을 닦아준 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족관 바닥에 무언가 검은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운 자갈들에 파묻혀 있길래 손을 넣어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시모가 대형 수족관을 청소하고 있던 저를 보시곤 경악을 하시며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부유물 뜰채를 회초리 삼아 손에 들고 저에게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하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시모에게 도망치고 있었네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동안 배운 대로 수족관 청소를 하려던 것 뿐이라고요. 갑자기 뜰채를 마구 휘두르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 보고 수족관 청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대형 수족관은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지? 저는 어머님 힘드실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청소를 한 것 뿐이라고요. 다음부터 안 건들면 되잖아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목숨처럼 여기는 내 열대어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저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그런데 수족관에 뭐가 있는 것 같던데 바닥에 딸린 저건 뭐예요?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는 게 왜 저기 들어간 거죠?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니? 뭐하고 있어?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어떻게 된 게 너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시애미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시모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결국 분노하신 시모를 진정시켜 드리지 못해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때마침 남편이 회사에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밖에 나와 있는 저를 보고 달려온 남편에게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한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는 현관문을 잠궈버린 채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시모의 행동에 저희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시모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희는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어느 정도 시모에게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던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길래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니 시모가 혼자서 수족관을 관리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셨는지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시모의 집에서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와
주민의 신고로 문을 강제로 열어 쓰러져 계신 시모를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었네요. 언젠가 한 번은 터지게 될 것 같아 불안했던 일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감전사고를 당하고 꽤 오랜 시간 방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도 언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알려주지 않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알려주게 되면서 저희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변화된 환경을 시모가 적응을 하지 못하신 게 제일 큰 요인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수족관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아수라장이 된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물이 흥건했고 전기가 차단되면서 열대어들도 전부 다 폐사한 상태였죠. 그렇게 집안의 수족관을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데 대형 수족관이 눈에 들어왔고 남편은 폐기물들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대형 수조속 밑에 깔려있는 검은 물체를 향해 손을 집어넣었고 들어 올리니 비닐봉지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꽤 묵직하길래 서둘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걸어오는 소리에 급하게 증거물들을 비닐봉지 안에 다시 담은 다음 제 가방 안에 집어넣은 뒤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든 걸 정리한 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가겠다며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수희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옷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사돈댁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 시어머니께서 감전사고로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져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수조 안에 숨겨두셨던 물건이에요. 이게 뭐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부인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고 숨길 게 따로 있지. 이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잖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병원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그 사람을 속이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증거물이 저한테 있다는 건 그이도 모르고 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여기 있는 사진들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뒷조사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래도 여기 있는 증거물 가지고도 충분히 범행 동기가 인정될 만큼 모든 게 정확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에는 힘들 거야. 사부인이 계신 병원부터 가는 게 아닌 경찰서부터 가는 게 옳은 판단일 것 같다. 서둘러 움직이도록 하자. 아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충격적인 증거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듯 보였어요. 그동안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의 충격적인 모습이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결국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고, 시모가 숨기고 계시던 증거물을 제출하자마자 담당 형사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편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을 데리고 오자마자 남편은 급하게 도망치려 했지만 앞을 가로막은 형사들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듯 물수건을 손에 쥐고 있던 시부가 이 광경을 보곤 천천히 뒷걸음질 치시더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셨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시모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고, 그렇게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이미 남편과 시부가 도망치려 했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는 사진 속에 남편과 시부가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여주며 진술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부정하더니 결국 포기한 듯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건 전부 다 실수였다고요.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인데 그 여자가 모든 사실을 제 아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겠다고 해서 입을 막으려고 돈까지 줘가면서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러다 저 혼자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꽃뱀이었던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꽤 큰 돈을 지어준 뒤 더 이상 연락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끝까지 저희 가족을 물고 늘어지면서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잠깐 만난 건 분명 용서받지 못할 짓인 거 인정하지만, 그 여자는 그걸 이용해 제 피를 점점 말리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을 괴로워하면서 아내에게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그 여자에게 지어줬는데, 그걸로 끝내달라고 했던 제 말을 무시했고,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던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벌여놓은 상태라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린 뒤 제가 벌린 상황을 수습하려 했는데, 엄마도 그동안 저와 아버지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사람을 시켜 제 뒷조사를 하셨나 보네요.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술 기운에 저질렀던 잠깐의 실수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저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술 한잔하면 여자 끼고 노는 건 일상이라고. 나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즐겼던 거라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결국 가정을 깨버린 대가를 받게 된 것 같아. 평생 동안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겠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무릎 꿇고 나한테 빌지 그랬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미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수습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냐. 어머님이 왜 저렇게까지 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당신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잖아. 이런 사실을 어디에다 털어놓지 못하셔서 혼자 속만 끓고 계시다가 저런 병이 생기신 거라고. 당신은 잠깐 즐기려 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삶도 끝내게 만들었고, 대부분 남자들이 술 한잔하면 여자 끼고 노는 건 일상이라고?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내면 마음 편할 것 같지? 당신한테는 콩밥도 아까워. 이런 사람이랑 함께한 내 세월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럽다. 평생 동안 그곳에서 썩으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을 밀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제 앞에서 잠깐 즐긴 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시모가 비닐봉지 안에 숨겨둔 건 수백 장의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그 여자와 거래하며 만나왔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날의 장소와 흔적까지도 전부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시모가 이 사진들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걸 봐선 아들의 죄를 덮어둘지 밝혀야 할지 계속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그렇게 인연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얼마 뒤 정신을 차리셨고, 이런 범행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거에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전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셔서 보호시설에서 관리받으시며 지내게 되셨고, 그동안 홀로 너무 큰 충격을 감당하려 하셨던 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네요. 그래도 이 사실을 지금에서라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살았다면 그에 따른 배신감은 더더욱 커졌겠죠.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세월 때문에 저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뻔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밝혀지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꽃길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가정이 있는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가볍게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일까요? 제 주위에는 남편 말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선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